오늘 리뷰는 바로 지난 시간 데스티니 스펙2에 이은 메탈로보톤 데스티니 건담 스펙2용 빛의 날개 엔드 이펙트 세트입니다. 물론 웹판정으로 출시를 했고요. 좀 이제 박스가 데스티니에 비하면 조금 더 길쭉하죠.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하, 이번에도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다. 짠! 패키지 자체는 이번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빛의 날개를 펼치고 거대한 아론다이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발매는 데스티니 스펙2 본체보다 한 달 늦게 됐습니다. 24년 8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6,500엔. 2020년에 출시됐던 빛날 원본은 5,000엔이었습니다. 1,500엔 올랐네요. 근데 뭐 구성에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뭐 물가 반영이라고 봐야겠죠. 뭐 일단은 메탈로보톤 브랜드를 썼지만 당연하지만 메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메탈이 들어갈 만한 옵션이 들어있는 옵션이 아니어서요. 빛의 날개, 거대한 아론다이트, 거대한 장사정 빈포, 그리고 빈부메랑 이펙트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파르마피오키나도 새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개봉! 블리스터는 2층 구조, 액션 베이스가 새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어우 화려하네요. 와우. 개봉하자마자 일단 저는 비교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블리스터의 구조도 안 바뀌었을까? 일단 빛의 날개가 있는 첫 번째 층 구조는 안 바뀌었네요. 똑같은 거 쓰고요. 라는 건 나머지 부속품이 있는 아래층도 안 바뀌었네요. 당연하지만 같은 거 쓰고 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나열해봤습니다. 구성은 분명 이전에 2020년에 발매한 것과 동일했으나 색감이라든가 이게 역시 좀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색감은 그러니까 이펙트들의 색감? 그거는 스펙2 쪽이 훨씬 이쁜 것 같네요. 자, 그럼 살펴봅시다. 먼저 베이스! 예전 데스티니 베이스는 그냥 붉은 색깔 라인 들어가 있는 게 다였다면은 아예 이제 자개 스타일의 코팅이 와우! 빛의 날개 데스티니 그리고 그 옆으로는 데스티니 특유의 날개 디자인과 함께 빛의 날개 이펙트 디자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멋있네요. 무엇보다 이 자개 스타일로 해놓은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눈에 확 띄는데? 그리고 베이스에 사용할 빈부메랑용 스탠드입니다. 베이스에 뚫려있는 구멍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모양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스탠드죠. 그리고 그 스탠드를 사용할 빈 부메랑 이펙트입니다. 부메랑이 회전하고 있는 걸 표현한 그런 이펙트인데 이 사이에다가 빈 부메랑 본체를 껴주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모양은 똑같거든요? 2020년 판이랑 모양은 똑같으나 색깔이 짠! 도색이 없던 애가 도색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좀 더 하얀 빔이 짙게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도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은 약간 펄 도색이 주변에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면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또 달라 보이죠? 주변이 펄로 빛나고 있죠? 근데 기존 거는 펄조차도 없었던 그냥 생 클리어 파츠?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확실히 고급져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서 베이스에 전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르마피오키나! 이게 이펙트가 아주 크게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데스티니 본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쏘려고 빛나고 있는 느낌이라면은 이 이펙트 세트는 쐈어요. 그래서 이펙트 자체의 분위기가 서로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장착할 수 있는 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펙트도 보면 총 3겹으로 되어 있죠. 가장 넓은 거, 중간 거 이미 쏘고 있는 빔 해가지고 이 부분도 2020년 판이랑 모양은 똑같은데 색감 차이가 꽤 큽니다. 이게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훨씬 밝아졌죠. 밝아지면서도 역시나 펄이 조금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약간 메탈릭한 느낌만 좀 있는 그런 파란색이라면 훨씬 더 펄 느낌 나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의 메인 중 하나인 고에너지 장사정 빈포 원근감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보면 딱 모르잖아요. 기존 데스티니 건담 걸 가져와야 돼요.
데스티니 본체에 있던 장사정 빔포. 일단 길이 차이 확 느껴지죠? 길이 차이도 느껴지는데 원근감을 위해서요, 이 폭으로 갈수록, 빔포 끝으로 갈수록 넓어져요. 좀 더 넓어집니다.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라인의 차이가 있죠. 디테일은 기존이랑 같습니다. 여기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마킹이라든가 메탈릭의 컬러라든가 빨간 색깔 포인트, 손잡이 기믹도 똑같아요. 슬라이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마킹, 컴퍼스의 엠블럼. 본체에 들어있던 것과 기본 구성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색깔 차이는 예전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날까? 짜잔! 역시 데스티니 본체 비교할 때랑 같은 느낌이죠. 훨씬 초록색이 진해지고 좀 더 메탈릭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사용 방법은 뭐 데스티니 본체 빔포 쓸 때랑 똑같아요. 그냥 장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론다이트 빔소드, 그리고 빔 파츠도 같이. 빔 파츠는 아래쪽을 먼저 끼워주고 위를 끼워주면 되죠. 일단 이 아론다이트가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본체 거랑 비교. 짠! 중요한 건 역시 사이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거 역시 원근감용 파츠다 보니까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이 두꺼워지는 거 원본도 두꺼워집니다. 데스티니 본체에 쓰이던 것도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좀 더 극대화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길어지는 만큼 끝에가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색감 차이가 있어 보이죠? 뭐지 이거? 이게 지금 제 눈이 이상한 게 아니죠. 이게 스펙2 본체에 들어있던 게 좀 더 어둡죠. 옵션께 훨씬 밝죠. 그냥 얘는 흰색인데요, 거의?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이건 모르겠다. 그 외에 뭐 마킹의 구성은 같습니다. 뭐 끝자락에 라인 마킹 들어간 거, 이름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붉은 색깔의 라인도 추가되어 있는 이런 것도 뭐 기본 구성은 본체에 들어있던 것과 같고요. 근데 빔 파츠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본체에 들어있는 빔 파츠는 이렇게 뿌리 부분, 끝부분이 펄 도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옵션에 들어있는 거는 펄 도색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클리어 파츠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거 원본도 그랬나? 그냥 데스티니도 그랬나? 싶어서 꺼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아하, 클리어 파츠에 도색이 없는 건 똑같다. 근데 클리어 파츠 자체의 색깔이 좀 더 연해졌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원본 데스티니 건담과 색감 차이,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스펙2 되면서 이제 아론다이트 색깔이 가장 크게 변했으니까. 그리고 요런 원근감용 파츠고 사이즈도 커지고 했다 보니까 얘들 중간에 접히는 기믹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날개 남았는데 빛의 날개가 아무래도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데스티니 날개 쪽에 사용할 지지대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양옆에 하나씩 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메인 이펙트인 빛의 날개. 빛의 날개도 이거 의외로 모양의 변화는 없지만 역시나 색감에서의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먼저 빛의 날개가 앞뒷면이 생겼습니다. 일단 앞면이 전체가 펄 도색이에요. 일단 뭐 끝부분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거지만은 깊이 구분 없이 다 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펄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짠! 색감은 이쁘다, 역시. 근데 뒷면은 짠! 이렇게 안쪽 뿌리 부분이 하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빔부메랑 이펙트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얀색이 밑색을 깔아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전체 펄 도색인 부분에서 보면은 요 깊은 부분이 좀 더 하얀색이 드러나고 끝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와선 좀 색깔이 진해져가지고 또 요런 느낌. 그 그라데이션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하얀 색깔 도색이 추가됐더라고요. 앞면은 굳이 따지면 이 펄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앞면이라고 봐야겠죠. 색깔도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고요. 그럼 그냥 데스티니 건담 때는 어땠냐? 짠! 일단 색감 차이. 색깔이 붉은색 부분이 추가됐어요.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극적이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본 데스티니 건담 때보다 색깔이 훨씬 이뻐졌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약간 보라색처럼 변하는 거는 끝으로 갈수록 이건 똑같은데 오히려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취향은 오히려 스펙2 쪽이 훨씬 이쁘지 않나 싶네요. 근데 다시 봐도 색감 진짜 차이 심하다. 야, 이 붉은색, 이 붉은기가 추가됐냐 안 됐냐가 이거 어마어마했네요.
그리고 앞뒷면 얘기했잖아요. 원본은 앞뒷면 가리지 않고 그냥 가운데 쪽으로 몰릴수록 펄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쵸? 다 펄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앞뒷면으로 전부 다. 근데 스펙2는 앞뒷면이 다르다.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이스 위에 올리고 이제 사용해 봅시다. 이 원근감 파츠들부터 빔 부메랑이랑 이런 거 한 번씩 써보도록 하죠. 일단 시드 프리덤 작 중에 이 장사정 빔폴 사용하는 게 전투 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나이트 스쿼드 나오기 전까지는 쓰다가 블랙나이트 스쿼드 나오고부터는 빔이 안 통한다고 안 쓰잖아요. 딱 제로거리 사격할 때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아무튼 그 포즈 취해보도록 하죠. 먼저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부터 블랙나이트 스쿼드가 오기 전에 전함이라든가 이런 걸 격추할 때 썼던 포즈, 얕보지마 하면서 쓰던 바로 그 포즈입니다. 그리고는 적 전함에 다가가서 전함의 빈 공간에다가 아예 거의 제로 사격으로다가 빔포를 꽂아 넣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빠르게 이탈. 그리고 큰 아론다이트로도 제가 본체 리뷰할 때 했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은 안 통해 루나는 어머다 할 때 이렇게 아론다이트 꺼내던 모습. 그리고 원근감 파츠의 장점,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카메라 앞으로 크게 나올 때 이럴 때가 가장 큰 장점이죠. 들고 있는 무장이 훨씬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가 커지니까요. 자, 그럼 빛의 날개를 장착시켜 줄 건데 그 전에 이 서포트 파츠 있죠? 이 지지대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고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요 프레임을, 합금 프레임을 받치도록 그 구도로 딱 껴주면 돼요. 이 끝에 돌기도 있어가지고 이 관절 사이에 딱 끼거든요. 요렇게 간단하게 장착이 되죠. 이렇게 처지더라도 그래서 이 밑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장착! 이제 밑으로 처지더라도 웬만큼 무겁지 않고서는 딱히 안 처지겠죠, 이제. 그리고 빛의 날개를 껴주는데 앞뒤 방향 신경 써 가면서 아래쪽부터 껴줍니다. 딱 날개 아래쪽 사이에 틈이 하나 보이죠? 틈이 보이고 빛의 날개에도 그 틈이 끼워질 부분이 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밑을 잘 끼고 중간 날개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해주고 중간까지 위치 잘 맞았으면 이제 위에 가서 위쪽에 날개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장착이 끝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래쪽 끼울 때부터 좀 깊숙이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이 중간이 잘 맞아요. 딱 중간 날개 어디 삐뚤어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반대쪽에서 다시 해보면은 아래쪽을 끼울 때 조금 깊숙이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중간 날개 부분이 이 사이에 쏙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위로 가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빛의 날개 장착 완료! 와우! 그래, 빛의 날개는 이래야지. 야, 멋있다. 근데 지금 이게 베이스가 웬만하면 액션 베이스를 좀 낮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높이가 30cm는 어림도 없고요.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35에서 6cm가량 한 5.5 나오네요. 35.5 정도. 근데 포즈 잡고 한다고 이렇게 높이를 높이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근데 나는 뭐 원본 데스티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풍족해짐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전시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제대로 깨달았네요. 이거 빛의 날개 그라데이션, 그 앞뒷면이 새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그라데이션이 와, 차이가 상당한데요? 원래 데스티니 건담은 이게 앞뒷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펄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 이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와, 이게 크네. 하얀색이 뒷면에 뿌려져 있는 부분이 좀 진하고 밝아졌다가 빨개졌다가 어두워지는, 이야,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이뻐졌어요. 이 비교하니까 차이가 엄청 크구나. 이게 부품만 비교할 때가 아니라 다 장착하고 보니까 이거 차이가 무지막지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요, 와, 이게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설렌다. 이게 마성의 데스티니인데요, 진짜. 와. 그리고 데스티니의 대표 포즈 취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빛의 날개 전기! 이 상태에서 이제 저 녀석 생각도 없나? 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이 큰 아론다이트가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이 포즈 용작원법! 분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몇몇 데스티니 가지고 와서 분신 장면도 재현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세봤을 때 데스티니 분신이 본체까지, 아니다, 본체 빼고인가? 32개인가 33개인가가 분신이 나오거든요.
그 30개의 데스티니 준비할 수는 없고 그냥 가지고 있던 원본 데스티니 건담이랑 HGC 데스티니 건담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 류기를 마무리 지은 시나스카의 대표 액션 찌르기! 이때도 이 거대한 아론다이트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빔 부메랑은 모양에 맞추어서 말 그대로 빔 부메랑을 끼워 넣는 걸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빔 부메랑을 이렇게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재현을 해줄 수 있는데 포즈도 딱 잡아줬을 때 분위기는 꽤 좋죠. 그리고 이 빔 부메랑은 그리핀 알바레스트기를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리핀 알바레스트기를 마무리 지은 거는 장사정 빔포의 제로거리 사격! 이것도 꽤나 멋있죠. 더군다나 파츠가 큼직하니까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다니엘기를 마무리 지은 건 바로 이 오른손의 파르마 피오키나. 이렇게 해서 블랙나이트 스쿼드를 아주 멋지게 격추하고 이제 분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무리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데스티니 건담 스펙2 전용 빛의 날개 이펙트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엔딩 포즈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빛의 날개 펼치고 돌진할 때 포즈 있잖아요. 그 뱅크씬. 그 포즈로 그 구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메탈로보톤 데스티니를 꺼냈고 새로운 것도 만져보고 거기다 이펙트까지 만져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나 시드 프리덤을 재밌게 본 사람일수록 특히나 그 안에서 데스티니 건담이 멋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좋은 그런 피규어가 아닌가. 제가 원본인 그냥 데스티니 건담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조형도 괜찮았고 거기다 이펙트도 멋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솔직히 시드 데스티니에서의 데스티니 건담의 활약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시드 프리덤에서의 데스티니 건담은 그 부족했던 거를 완전히 채워줘가지고 예전의 데스티니와 지금의 데스티니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정말 시나스카는 데스티니의 정말 찰떡이네구나. 정말 저스티스라서 진 거였구나. 그리고 애가 전투할 땐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가격이 좀 오른 거는 좀 아쉬워도 분명히 그 이펙트들의 도색이나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거 훨씬 좋아져가지고 그 부분에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제우스 실루엣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로기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